자, 비트코인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정고점, 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신 구독자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제가 지난번에 공지드린 대로 슈퍼땡스를 후원해주시는 구독자 선생님께 댓글을 우선적으로 달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며, 영상 주제 원하시는 토픽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기획에 참고하겠다, 기획 단계에서 참고하겠다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 주제는 구독자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비트코인 중단기 전망에 관한 영상입니다. 네,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이고, 단기 먼저 설명드리고, 중단기적인 관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까지 한번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단기 전망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 일봉 차트이고요. 하락 트렌드 라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하락 트렌드 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10월 달부터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74,000불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내려온다는 뜻은 뭐냐면 고점이 내려오는가 저점이 같이 내려오는가, 그렇다면 하락 트렌드 라인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락 트렌드 라인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다가 최근에 5월달 중순부터 고점을 한번 뚫고 이 가격까지 올라갔어요. 72,0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은 내려와서 61,000불대에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락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락 트렌드 라인에서 밑에 위치해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락 트렌드 라인을 한번 뚫어야 되는 시기가 언젠가 올 것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냐면 60,000불대, 59,000불대. 이 가격대가 매물대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주요 전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지금 계속 횡보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횡보하고 있는 동안에 하락 트렌드 라인과 맞닿아 버리면 대략 이쯤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 7월 중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하락 트렌드 라인 상단과 맞닿아 드리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인데, 이런 시기에는 뚫든지 못 뚫든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이 횡보하는 가격이 매도세가 강해지면 이 하락 트렌드 라인 하방을 통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꼬는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갈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 하면 가격이, 일단 이 가격이에요. 57,000불대. 이 가격이 지지 라인인데, 왜냐면 전 저점 라인이기 때문이죠. 57K를 지지해주지 못하면 40,000불대 라인으로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보는 단기 전망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57K를 지지하지 못하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현금을 좀 모으신 다음에,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갈 기회가 있다 하면 저는 이때는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살려면 70,000불보다 싼 건 맞지만 여전히 좀 비싼 느낌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40,000불대쯤으로 내려오면 심리적으로 허들이 좀 낮아지잖아요. 살 수 있는 허들이 좀 낮아지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57,000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일단 현금을 어느 정도 모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현재는 트렌드 라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을 모아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중기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중단기 전망은 일단 4월 20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감기였단 말이죠. 반감기였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면은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때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4월부터 6개월이 지나면 10월 달이죠. 지금 7월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중에 3개월이 소요가 되었죠. 그럼 이제
나머지 3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3개월 안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10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매크로적인 상황을 같이 곁들여 보자면 11월에 미 대선이 있죠. 미 대선 지금 현재 정치적인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롬 파월, 솔직히 제가 제롬 파월이라면 조금 많이 이도 저도 못한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기준금리는 계속 내리라고 압박이 들어오죠. 정치적으로. 근데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잘 꺾이지 않아요. 2%까지 안착하겠다 했는데 지금 꺾여가는 속도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죠. 한동안 꺾여 나가는 속도가 보였으나 2%대가 아니고 2%까지입니다. 2.9 정도까지 내려왔었다가 이게 2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꺾이는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제롬 파월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러다가 경기 실물이 더 망가져 버리기 전에 언젠가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인데, 올해는 한 번은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면 유럽도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이미 단행했죠. 국제적으로 이미 기준금리 내리고 있어요. 왜 내리냐? 경제가 못 받치니까. 미국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경제가. 중기적인 전망은,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10월 후반부로 갈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자, 비트코인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전고점 7만 불대, 원래는 주봉으로 보면 지난 역사적인 고점인 69,000불대였어요. 역사적인 지난 사이클에서 69,000이 꼭지였는데 이번에 이 가격을 뚫었죠. 예, 뚫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가격은 뚫었지만 여전히 이 가격대 갇혀 있다. 그러니 이 가격을 뚫는 순간부터, 대략적으로 74K를 뚫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비트코인은 비선형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포물선 상승이죠. 포물선 상승.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 비트코인은 지금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에서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모든 화폐에, 저는 대체 화폐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대체 화폐의 가치 저장소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은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뛰어넘었어요. 이 말은 역사적으로 금 다음으로 은이 가치 저장소였죠. 안전자산 가치 저장소였어요. 근데 이 은을 뛰어넘은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시간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을 따라잡을 것이다. 시간은 걸릴 것이다.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의 시총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금의 시총이 얼마냐? 대략 15 트릴리언 달러. 근데 비트코인이, 현재 시가총액 1위 주식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얼마냐? 대략 3.2 트릴리언이에요. 여기서 거의 5배죠. 은 시총 얼마냐? 은 시총 1.6이에요. 10분의 1이죠. 근데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얼마냐?
1.2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7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은을 한번 뛰어넘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엔비디아가 최근에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은 적이 있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인 심벌릭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있다. AI 시대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은을 뛰어넘었고 은의 시총이 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금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자산 비트코인에 흡수될 것입니다. 전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핵심. 왜냐면 현물 ETF 승인되었죠,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홍콩 ETF도 승인되었죠, 얼마 전에. 자, 이거는 이미 승인되었고, 홍콩 승인되었고, 미국 현물 ETF 승인되었어요. 그럼 홍콩은 중국의 자본이 몰려오는 것이고요. 유럽은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곧 예정입니다. 곧 예정.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돈이 비트코인에 흡수가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가치 저장소로. 비트코인은 뭐 물건을 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컨트랙터 이런 쪽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의미는 가치 저장소입니다. 가치 저장소. 왜 가치 저장소인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고 수요죠. 근데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비트코인은 2100만 채굴해낼 수 있는 수가 애초에 정해져 있던 코인이죠. 탄생부터. 그러면은 이것에 수렴이 할수록 채굴 숫자가 1100만 이렇게 있고 채굴 수가 이렇게 점점 수렴해 갈수록 공급 충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충격. 반감기가 바로 그런 의미죠. 생산할 수 있는 채굴 수가 절반으로 매일 4년마다 줄어든다. 이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수요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수요가 점점 높아지죠. 금이 왜 계속 역사적으로 가격이 높아져 왔죠?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역사적인 일이 시프트 패러다임이 생기는 그 변환점이 있는 시기가 바로 현재인 것이며 그런 모든 돈에 엄청난 전 세계 돈이 흡수될 곳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많은 테스트를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점점 상승해왔습니다. 이 가격을 보세요. 탄생 이해부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사이클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얼마까지 올라가고 팔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가 이거를 구독자 선생님께서 확실히 노선을 타야 됩니다. 팔 것은 계절을 따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고요. 보유해 나갈 것은 보유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계정을 다르게 만들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막 상승하고 나면은 또 언젠간 떨어질 거잖아요. 사이클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고점에 올라갔다 얼마인지는 모르죠. 올라갔을 때 이때 올라간 걸 팔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한다. 그러면 이만큼 다시 내려왔어요. 비트코인이 보여왔던 이런 행태가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가 폭이 좁아 보이네요. 80%예요. 거의 75%.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나? 보유를 계속 했을 때? 그렇다면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요. 최고점에서 이런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왔을 때 폭락하면 거의 뭐 한 80% 빠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견딜 수 있는 분은 계속 보유를 가시고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때 빠졌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때 빠져서 얼마죠?
3,000불. 이때 얼마죠? 피크 때 2만 불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 6만 9천까지 올라갔다가 이때 빠진 게 15,000. 이때 아마 빠져봤자 이때 빠진 것만큼 못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유를 계속 할 수 있는 분이면 계속 보유를 하시고, 나는 이 등락폭을 견딜 수 없다, 난 이때 꼭지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줄 자신 있다 라고 하시면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은 초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보유하는 전략과 그리고 계속해서 매매하는 전략 두 가지로 계정을 분리하는 것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의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더 공부해보고 새로 알아낸 사실이 있다면 그런 부분 다시 들고 와서 구독자 선생님들께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